오늘은 우울해서 빵을 샀지만 내일은 로맨스를 꿈꿀 거야. 로맨스는 특별하고 화려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한 주말의 프로포즈나 신혼여행의 샴페인처럼. 그러나 로맨스는 더 미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와요. 핑크빛 하늘에 뜬 보름달이 로맨스가 될 수도 있죠. 무릎 위로 뛰어올라 당신에게 머리를 비비는 고양이. 아침 햇살에 보물처럼 반짝이는 눈 덮인 공원 벤치. 할머니의 피아노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도자기 개구리들. 쏟아져 내릴 듯 딸기가 잔뜩 올라간 크림파이 한 조각을 맛보며 혼자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로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클럽의 여성들에게 꽃과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새로 나온 만화책을 읽는 것.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세상 모든 것이 로맨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로맨스를 꿈꿔야 할까요? 로맨스는 삶을 예술로 바꿔줍니다. 매일 즐기는 옷차림부터 아침 식사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 상상력, 모험에 관한 모든 것이 로맨스가 됩니다. 그리고 로맨스는 우리를 더 깊은 곳, 우리의 가장 영적인 부분으로 끌어당기죠. 우리가 보고, 먹고, 춤추고, 듣고, 즐기고, 냄새 맡고, 느끼고, 사랑하고, 키스하고, 꿈꾸는 그 짧은 모든 시간에 우리가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로맨스입니다. 다시 삶과 사랑에 빠지는 그날처럼.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미혼이든 결혼을 했든 빈털터리든 부자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혼자든 여럿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로맨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삶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과 아름다움의 본질, 주어진 삶의 원동력을 극대화하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음악, 자연, 밤하늘과 탁 트인 도로처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더 로맨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맨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논리적 사고와 이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더 깊고 풍부한 감성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로맨스는 그저 유혹적인 흥미로운 감정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큰 풍요를 찾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며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영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로맨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포도주 한 잔을 음미하며 해질녘 붉은 햇빛이 벽을 가로질러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친구 앞에서 큰 소리로 시를 낭독해 보세요. 좋아하는 예술가의 전기 영화를 감상해 보세요. 고급 치즈를 맛보세요.
완벽한 빈티지 찻잔을 찾아서 열심히 온라인을 검색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이러한 소소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더해질 때 삶은 더욱 로맨틱하게 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로맨스는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생활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뉴스는 온 사방에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TV나 휴대폰을 켜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급급한 질 낮은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화면 뒤에 숨어 이웃,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있어요. 어떨 때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어둠과 절망 속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석양을 바라보세요. 노래를 들으세요. 이야기를 읽으세요. 좋아하는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시 삶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로맨스는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마법 같은 황홀함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로맨틱한 순간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로맨스는 이미 그곳에, 또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할 거예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어떻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일부조차도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도 로맨스가 될 수 있어요.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마저 상큼한 시트러스 미스트를 풍기며 손끝에 남는 달콤한 향기로 우리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죠. 로맨스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진심으로 즐기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맨스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나는 매 순간 나 자신을 새로 써내려간다. 로맨틱하게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로맨스를 잃을까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로맨스는 우리 내면에 항상 존재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곁에 있든 없든 당신은 로맨스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진정한 기쁨과 로맨스를 발산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로맨스를 포기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피부가 윤기를 잃기 시작하고 눈빛이 흐려질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무거운 느낌이 전해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로맨스를 불필요하고 비실용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어쩌면 돈과 생산성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로맨스는 완전히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로맨스는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누가 그럴 시간이 있긴 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언감생심이지.
라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로맨스가 더 절실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로맨스는 우리 삶에 색깔을 입혀주고 즐거움과 경쾌함, 반짝임을 더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보듬고 타인과 공감하며 일상 속에서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크나큰 보탬이 됩니다. 로맨스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면 뒤로 가려진 사회에서 로맨스는 인간성을 되찾을 방법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없습니다. 놀라움, 이야기, 마법과 같은 황홀함, 아름다움, 신비, 모험이야말로 영적인 영역이자 진정한 로맨스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로맨스를 즐기세요. 로맨스는 누군가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느낄 수 있을 뿐이죠. 이 책을 사용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책의 내용을 따라가도 좋고 목차를 휘리릭 훑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읽어도 좋고 운명의 한 문장을 찾아 아무렇게나 펼쳐서 나온 내용을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 추리고 그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면 온종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하죠. 어쩌면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거나 특별히 당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토마토 재배에 관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마카롱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공원에서 차를 마시거나 벽난로 앞에서 유령 이야기를 소곤거리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마녀를 좋아하거나 코카콜라, 볼링, 또는 으스스한 별장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당신만의 독특한 즐거움. 마음속 가장 내밀한 곳을 비추는 작은 반짝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곧 이러한 반짝임이 어디에나 존재함을 알게 될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로맨스는 자기 자신과의 로맨스입니다. 매일 로맨스를 키워나가세요. 내면에 꽃피운 사랑이 새로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흘러넘쳐서 가는 곳마다 퍼져나갈 거예요. 로맨틱하게 산다는 것은 마법을 향해 몇 번이고 계속 나아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자 안드레아 카스프르작. 해 뜨기 전 암브로시아의 시간. 해 뜨기 2시간 30분 전, 해가 지평선에서 60도 각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요가 수행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암브로시아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요가 경전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적인 힘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특별한 암브로시아를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암브로시아의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만의 평온한 행복을 느끼고 우주와 단둘이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에 쫓겨 다른 자아로 들어가기 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몇 년째 목록에 올려두기만 했던 책이 있나요? 그럼 그 책을 읽으세요. 소설을 쓰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요? 집안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퍼즐을 풀어보는 건요? 산미가 풍부한 커피나 묵직한 초콜릿 향과 고소한 캐슈너트 향이 감싸는 특별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고요함을 만끽해 보세요. 도시가 활기를 되찾기 전 이른 아침에 한적한 거리를 산책해 보세요. 집안의 식물에 물을 주고 당신 말고는 누구도 귀가 솔깃해질 것 같지 않은 주제를 다룬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하얀 메모지를 꺼내 사각거리는 연필로 당신의 꿈꾸는 인생 계획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 계획이 거창하다면 오늘 할 일을 적어보세요. 세로형 가게에서 점심 먹기, 친구와 자주 가던 빵집에서 늘 먹던 치아바타나 소금빵을 포장해 오는 것도 좋겠네요.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감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처럼 암브로시아의 시간을 나 자신과 아주 사적인 로맨스를 즐기는데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여명과 오늘 아침의 첫 기운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신선함과 무한한 자유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빵집은 절대 못 지나쳐. 로맨스는 천천히 느긋하게 감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에 빵집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세요. 고소한 버터 냄새가 가게 안을 한가득 채웁니다. 바삭한 크루아상, 아이 머리만한 크기의 큼지막한 땅콩 버터 쿠키, 레몬 치즈케이크, 금박을 입힌 헤이즐넛 타르트, 바삭 고소한 소금빵. 풍미가 가득한 빵들과 화려한 디저트가 유리 진열장 뒤에서 손짓합니다. 시간을 들여 모든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페이스트리는 당장 먹을 것과 나중에 먹을 것 두 개를 사세요. 빵집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고소한 스콘만 파는 집도 있고 달달한 마카롱만 파는 집들도 많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도넛 가게도 좋겠죠? 레인보우 스프링클을 잔뜩 뿌린 도넛 한 개를 씁쓸한 커피와 맛보면 이 또한 즐겁습니다. 맞춤 디저트 가게를 방문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를 디자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무슨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유로운 친구들과 깜짝 파티를 여는 겁니다. 코인 아망을 제대로 발음해보고 공원에서 혼자 맛을 봅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마카롱을 고르세요. 동료들에게 깜짝 쿠키 선물을 해보세요. 스콘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크루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하고 풍미를 느끼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진열장에서 가장 값비싼 디저트를 골라 탐닉해 보세요. 로맨스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빵사가 이른 아침부터 기울인 노력과 그 정성이 빚어낸 그림처럼 완벽한 페이스트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하고 맛있는 한입까지.